정답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디자인 앤 프랙티스의 발표를 맡고 있는 정상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원, 훌륭한 팀원들께서 좋은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기획을 해봤어요.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부디 프랙티스 실행까지 돼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채널 온라인도 있으면 좋고, 많은 플랫폼들이 통합되어 있으면 좋고, 애플리케이션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운영 방안, 다양한 거 얘기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보상도 많이 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어차피 여기 계신 우수한 분들께서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 가정을 하고, 저희는 운영 방안과 보상,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 사업 성공시키려면 대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해서 이 두 개만 가지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도발적입니다. 실패한 개별창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개별의 지성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제안, 손님 불만 제거, 아이디어 톡톡 많죠.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실패한 개별성이라고 제가 규정을 했냐면, 제안자와 수렴자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창과 방패가 돼서 치열하게 싸워요.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허술한 창이 되어서. 그러면 이제 수렴자분들은 절박한 방패가 되어서 방어를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 창이 허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대개 업무 제안할 때 하는 이유는 크게 하나로 귀결됩니다. 화가 나서.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대체 바꿔주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스파트 딱 찍어서 나가니까 인사이트는 있는데 창이 좀 허술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걸 수렴하시는 분들은 이거 수렴했다는 일이 됩니다. 아까 본부장님 52시간째 얘기하셨죠? 안 그래도 일만 죽겠는데 일 하나 더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분들 말도 보면은 필체가 대단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 이러니까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다.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합니다. 이게 서로 많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혁신을 하고 창의를 해야 되는데 치열하게 공방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시스템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이게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과 창의가 관련하는 게 지금 현재 좀 어렵죠. 자, 그러면 한번 왜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 한번 볼게요. 최근 2주 동안 통계를 봤습니다. 손님 불편 제거 공장에는 54건이 올라갔는데 검토 건수가 4개예요. 얼마나 바쁘다는 얘기예요. 2주 동안 59개가 올라갔는데 검토를 4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사람들은 행원이 무려 67.8%가 행원이에요. 아무래도 OP를 하다 보니까 행원들이 불편한 걸 찾고 아무래도 제안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이디어 제안, 무려 2주 동안 279건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반려가 43건, 채택은 8건, 2.8%가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베스트 제안자 6명의 행원 비율이 무려 83.3%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제안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이 제안을 감당할 수 있는 수렴자들에게는 이거 너무나 무서운 제안이 되어버렸고, 또한 제안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원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유관 경험이 부족해서 이 창이 샤프하지 못합니다. 날카롭지 못해요. 허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수렴자가 창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자, 볼게요. 저희는 집단지성, 저희끼리는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집단지성이 성공을 하려면,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키배는 바로 수렴자이자 실행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단지성 보상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수렴자다, 실행자라는 명제를 우리 모든 조직원이 공유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집단지성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렴자가 어떻게 제안자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말하시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일단 두 개만 얘기할게요. 효율적인 시스템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익명, 개방형 아이디어 제안 구조를 채택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실행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분을 분배하는 겁니다. 자, 익명 개방형 구조 뭐냐? 익명으로 조직원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그 제안에다가 조직원 누구나 거기에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살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집단지성이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고 실행이 된다면, 실행됐을 때 그 요소를 체크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지분을 나눠주고 그 지분에 따라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익명 개방형 아이디어 제안 구조는 이래요. 원안자가 너무 화가 나서 원안을 올렸습니다. 우리 이 집단지성 아카이브라는 플랫폼에. 그랬더니 사람 비슷하거든요. 이 생각 누구나 한 번은 해봤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제안자 1, 2, 3이 붙습니다. 1, 2, 3이 붙어서 여기다 살을 덧붙여요. 그리고 그 1, 2, 3에 또 새끼를 쳐서 계속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원한자가 얘기했던 것보다 점점점 살이 부닥치면서 아이디어가 기획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기획으로 발전해 나가서 수렴자도 함부로 거절하기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딴 길로 셀 수가 있잖아요. 딴 길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디어에다가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만들어서 소걸시킬 겁니다. 딴 길로 새는 거 좀 없애야죠. 이런 트리 형태로 아이디어 개방형 제한 구조를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아이디어 피드백이 달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리뷰가 되었다면 원한자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유관부서에다가 검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있으면 집단지성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집단지성이 된 것 같으니까 유관부서들은 검토해주세요. 그럼 유관부서들이 이걸 보고 하겠죠. 이걸 보고서 이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익명이 왜 중요하냐? 익명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게 만약에 잘 되잖아요. 익명이 아니면은 이게 또 지점 나래비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순수한 집단 지성의 의도가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익명을 했을 때 사람이 자신의 개그장 떼고 얘기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익명이 보장된다면 이 원한자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특정 부서에 있을 때 그 특정 부서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직원들 부담 없이 이건 진짜 바꿔야겠다고 양심이 동한다면 그 사람들도 여기에 제안자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될 겁니다. 현실적이고 샤프한 아이디어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이디어 이제 실행된 아이디어에 대한 지분 분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상의 문제예요. 보상의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업의 성공의 포인트는 수렴자이기 때문에, 실행자이기 때문에 보상은 무조건 실행자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보상 200만 원 줄게. 이럴 때 기본적으로 제안자 100만 원, 실행자 100만 원 깔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된 아이디어의 요소를 체크해서 제안자, 원한자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고 각 제안자들이 지분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분들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자신의 보상을. 그게 현금이 됐건 인사 포인트가 됐건 우리에게 가장 자극적으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걸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갈 것 같은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아까 익명이랬죠. 이렇게 되면 실행자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실행자가 제안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실행자가 아이디어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거 우리 부서랑 관계인데 나는 유관 경험이 있어. 한 몇 년 해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좋긴 한데 요걸 좀 다듬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잘 다듬어줍니다. 아이디어가 기획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채택이 되고 나서 실행이 되고 나니까 익명으로 내가 그냥 아이디어에 대한 기획을 도와줬을 뿐인데 난 제안자가 되면서 동시에 지분에 대한 보상도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렴자, 실행자가 뭔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걸 이기라 생각하고 쳐내려고 하는 그 풍토를 없애야 돼요. 이걸 내가 했을 때 내가 고생한 만큼 내가 보상을 받는다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지극히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해줘야 집단지성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혁신과 창의가 능동적으로 발현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되게 발표를 컴팩트하게 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저희 팀이랑 얘기했던 건데 제가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원한자가 저축은행들은 맨날 대학생 상대로 소액대출, 단박대출, 대학생들 상대로 막 대출해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첫 번째 여신거래라는 은행이 주거래은행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 손님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한자가 얘기합니다. 집단지성 플랫폼 아카이브에 우리도 대학생 대출 상품 만들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들자. 한 3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사이에서는 우리 정도 자산 규모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만들자라고 그냥 던져요. 그랬더니 이게 여기에 공감하는 실무 주무부서에 있는 사람들 제안자 1이 이거 리스크 평가 모형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제안자 1이 씁니다. 대학생들에 대한 리스크 평가 모형이 딱히 없으니까 우리가 학교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리고 학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얘의 실용 평가 리스트를 높게 평가하자. 그걸 가지고 리스크 평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안자 2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한도는 어떻게 줘야 될까? 한도는 어떻게 주는 게 제일 좋을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대학생들도 핸드폰을 쓰니까 핸드폰 월 평균 6개월 평균 요금을 보고 이거 미납한 실적은 있긴 한지 핸드폰 요금은 누가 대신 내주고 있는지 이런 걸 보자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요금 연체 안 한다면은 신용도가 좀 있을 것이고 핸드폰 요금을 내주는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면 조금 위험하겠지만 다소 부모님이 연대 보증적인 성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원한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제안자 1과 제안자 2가 뭉치면서 이제 슬슬 기획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돼가지고 쭉쭉쭉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원환자가 막 흥분이 돼요. 난 생각했는데 진짜 집단 지성이 돼서 상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제 제청을 합니다. 유관부서 제청해서 이거 검토해주세요. 딱 올려요. 그럼 이제 쫙 해서 검토 올라가겠죠. 유관부서에서는 분명히 이 가운데 여기 있는 16번 사이에는 유관부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왔다면. 그러면은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이 아이디어를 발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때 직원들을 분배를 받아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렇게 몇 번씩 보상이 이루어지면 조직 문화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현을 해서 조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개인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우리 조직의 성장에 부합한다라는 프라이드와 인센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형태의 집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팀원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해봐서 여러분이랑 또 토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발표 시간 10분 치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